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는 등 일상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감염병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에서는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등 부산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말 대거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산세가 증가세는 조금씩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또 이동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부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가 우리 부산시 지역사회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 중입니다. 네네.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요, 확진자 동선이나 신천지 관련 장소, 그리고 선별진료소,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루에 약 1,000회 정도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요. 네네. 격리병원 18개소와 선별진료소 4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 6일자 아침 10시부터 북구에서는 화명동에 있는 그 운동장에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선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해운대구도 드라이브 스루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는 신천지 교인이나 그리고 사전 예약한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네. 3월 5일자로 부산시의 확진자가 지금 85명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150명이 더 넘어가게 되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네네. 중증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 치료를 하되, 경증 환자는 현재 임시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그 공무원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더 많은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지금 시민들을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신천지와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것을 지금 행정적으로 다 처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부산시가 신천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좀 여담이지만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 시민들께 알리니까 그나마 한편 안심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들 하시고 있으십니다. 네. 감염 우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정말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감,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문을 닫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일단 부산시는요, 2월 3일 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시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요. 네네. 이거는 부산시가 안전과 경제,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네. 제가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거든요. 네. 긴급하게 그래서 부산시도 추경 예산을 지금 마련했고, 저희 의회도 추경 관련해서 긴급하게 지금 예산 심사를 준비 중인데요. 네. 제가 사실 오늘도 부산시로부터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 녹화를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지금 면밀히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과 지방세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임대인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임대료를 감면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위기를 버텨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당국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거기 가지 마라,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접촉자들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 동선 발표가 뜨게 되면
상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산시는 앞으로 클린존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오히려 안전한 곳이라고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네네. 실제로 처음에 확진자 동선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위기를 잊고 많은 좀 항의를 했었던 상인들께서 오히려 클린존을 발표를 하게 되니까 아주 반색을 하시고 있다고도 하십니다. 네. 예. 클린존 마크가 붙은 곳은 어쨌든 방역이 깔끔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이야기니까 네, 네. 안심하셔도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중에 사실 밀접 접촉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직접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혼자 밥을 먹는 사진을 인증하기도 하는 등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경우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지역 내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이른바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질병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가장 상충하는 가치가 아마 돌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떤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특히 이제 치매 노인이시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돌봄이 없으면 생활을 하시기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다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휴관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예 서비스를 단절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서비스들을 방문 서비스,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로 전환해서 이제 직접 집에 방문해서 도시락이라든지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은 직접 또 집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필요한 욕구를 또 발굴한 일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복지시설 중에 이제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통상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복지관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이제 이용시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이게 시설 내 거주하는 이제 장애인이나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거주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이용 시설이고요. 네.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단 밀접하게 방문해서 서비스를 전환해서 지금 일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그 관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례 관리를 했던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단이 있는데 이런 체계 밖에 있는 사각지대 분들이 또 있으시진 않을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무료급식소에 이제 뭐 방문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관리되거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명단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무료급식소가 현재는 지금 폐쇄한 상태이고 이런 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보다 좀 더 전방위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 시설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주 시설을 말씀드리면 네. 거주 시설은 이제 사실상 뭐 경기도가 코호트 격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부산도 사실상 거의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지금 엄격하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자 면회라든지 외부인이 절대 이제 그 거주 시설에 접촉하지 못하게끔 면회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아예 단절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은 필요한 업무 외에는 거의 사실상 24시간 이용자들과 시설에서 이제 거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문제 지점들은 이제 집단 내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거기 시설에서 거주 시설에서 일하셨던 노동자분들의 노동 강도 역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력이 거주 시설 내에 좀 보장되고 온전한 돌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더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집단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철저히 예방하고 있지만 또 시설 내에서도 어떻게 1인실이라든지 시설 내에 분리 시설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좀 더 이제 세밀한 어떤 분리와 격리 조치들이 앞으로도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쉽게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면서 개학이 2주나 더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특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고 또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도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돌봄 공백이라고 할까요? 이 공백은 어떻게 채워나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돌봄 공백 제 문제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 집 아이 문제기도 하거든요. 네네. 지난 3월 2일 날 교육부가 전국의 유치원하고 초중고 개학을 23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도 바로 이어서 22일 일요일까지 휴원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정부 판단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지금 저 같은 맞벌이 가정들은 지금 거의 멘붕 상태거든요. 그렇죠.
부산시 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3월 5일 기준입니다.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어린이집은 전체 5.5%, 네. 유치원은 2.1%, 초등학교 경우는 0.2%였어요. 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부산에 304개인데 이용 아동이 364명, 즉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 정도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네. 내 아이만 긴급 돌봄을 하고 있다면 진짜 부모님도 속고 쓰리다 못해 이거는 까맣게 타서 죄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시 교육청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저희가 추경 관련해서 긴급 예산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 보니까 네네.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부산시 교육청하고 부산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을 지시를 내린 게 뭐였냐면 친절한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친절한 행정이요. 예. 네. 부모님들이 아이를 긴급 돌봄에 맡기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안 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의 절차상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 오고 유치원 오고 어린이집 오면 밥도 더 잘 먹고 애들도 집에 노는 것보다 더 잘 노니까 보내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라는 확신이 들면 부모님들 마음도 덜 미안하고 그렇죠. 아이들도 의기소침해지는 게 훨씬 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특별히 좀 당부드렸었고요. 그렇다고 또 집에서 애들 데리고 있는 집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상생활이 뭐 다 파괴가 되는 수준이니까요. 네. 그래서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한 그 마음 방역이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시겠지만 이거를 피할 수 없다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버텨보자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네. 뭐 아이들한테는 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알려주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같이 보듬어 보기도 하고 또 불규칙하게 병할 수 있는 생활을 막기 위해서 생활시간 시간표 같은 것도 같이 짜보고 간식도 같이 만든다 하든지 해서 차라리 이 시간에 가족끼리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라는 어떤 제안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좀 어떤 그 절차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당장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하라는 거지? 첫째 라는 날에는 의문이 들죠. 뭐 하고 둘째 날은 뭐 이런 절차들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네. 첫째 날은 어떻게, 네, 둘째 날은 한번 어떻게. 그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아. 좋으실 겁니다. 마스크가 정말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도 제가 확인했을 때 5,000원까지, 한 장에 5,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이제 사치품이 아닌가. 마스크 한 장에 정말 구하기 쉬웠었는데 슈퍼에 가도 있었고요. 편의점에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하고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데 사회 취약계층이 참 걱정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뭐 지원책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네네. 폐지를 줍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계 상황으로는 사실상 지금의 뭐 수만 원에 가까운 이 마스크를 구입하기에는 뭐 경제적인 상황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폐지를 하루 종일 주어도 만 원을 채 못 버시는 분들이 허다하신데 네네. 그런 분들에게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사서 이제 그 감염에 예방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더 취약한 분들이 더 이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 대다수의 지금 뭐 지역에 부산 지역에서도 좀 뭐 지역 격차를 말씀드려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서부산 쪽에 특히 이제 쪽방촌이나 이런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이십니다. 네. 시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이제 자립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빈곤층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렇다 보니 그런 분들이 어떤 마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물품들을 제대로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스크가 확실히 뭐 효과가 있냐 없냐, 감염병 예방 전파에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어떤 의학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제 이제 심리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음 치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모든 국민들의 정서가 사실상 이제 어떤 마스크라는 게 국민의 안심적인 상징 심볼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죠. 취약계층 분들도 취약하니까 더 취약하고 어려우니까 더 어렵다라는 이런 불안함이 가중되지 않게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좀 무상 지급이라든지 정부에서 보다도 좀 강한 힘을 통해서 시장을 이제 조율해서 좀 국민들 모두가 좀 차별 없이 마스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차원에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구하기도 참 어려운데 부산시 차원에서 마스크 보급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지금 거의 마스크 대란이죠. 그렇죠. 네, 오늘 또 보니까 그 약국마다 줄을 엄청 다 서 계시던데요. 네. 그 앞서서 그 김경일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스크가 마치 이게 계급의 격차를 지금 나타내는 것 정도로 아주 그 상징적인 게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참 슬픈 키워드입니다, 마스크.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 거의 뭐 주민들한테 민원 전화를 받는 게 마스크인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분노를 폭발하세요, 퍼부으세요. 너무 서러우신 거죠. 네네. 특히 근데 제 지역구인 기장군 같은 경우는 예비비 54억 투입해서 세대당 지금 총 15매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뭐 이장님들이나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게 배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이런 거야말로 행정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연제구나 동래구도 어른들신들이나 어린이들처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배부하겠다고 밝히긴 했어요. 네. 근데 부산시도 지금 마스크를 배부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중요한 게 이제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물량이 너무 없어요. 부족하죠. 네, 지금 부산시가 확보한 게 39만 장 정도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네. 1차적으로 의료진들하고 이제 방역 종사자들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병원에서 쓰는 마스크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래에서는 특히 N95 마스크를 필수로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모자라서 환자를 못 볼 지경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1차적으로 의료인들에게 배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시 격리 시설의 현장 근무 지원이나 장애인 등 긴급 수요체 계속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참여해서 공급을 지원하고 있고요. 새마을 분여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제 마스크 제작을 부산시가 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수제 마스크도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자체가 마스크를 뚫고 와서 병원성을 유발한다기보다는 네. 침방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천으로 된 마스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침을 차단해 주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수급이 지금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또 다행인 거는 또 3월 5일자로 정부에서 1인당 2매씩만 약국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일주일에 한 네네네. 번씩 판매할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네. 이번 주 좀 지나고 나면 마스크 수급 안정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뭐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수가 좀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의료원에서는 일반 환자는 현재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좀 대폭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입원하시게 된 경우 이제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산의료원을 이용했었던 시민들이 부산의료원이 사실상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료원 하나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료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이라든지 동부상권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같은 양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늘려나가는 계획들이 계속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일상적인 그런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공공병원은 부산의료원이 되게 음압병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음압병실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일상시에는 적자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병원은 의무적으로 음압병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되고 재난 경보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공공병원만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압병상이 과연 이 재난적인 감염병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족하죠. 어떤 계속적으로 공공병원을 늘리고 활용 가능한 공공병원들의 음압병실을 늘려 나가는 것들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장기화되거나 이런 어떤 우려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민간 병원들도 좀 이렇게 음압병실을 설치한다든지 그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그 이제 300병상 이상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그 음압병실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의료기관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늘려 나가는 것, 음압병실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민간 병원들도 물론 지역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민간 병원들도 앞으로 이제 좀 이런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음압병실을 함께 좀 확산해 나가고 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끔 좀 민간과 공공의 구분 없는 좀 이런 역할들이 앞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좀 종식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